언제나 태양빛이 넘치는 넓은 들판 가운데에 와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곳은 광활하고 햇빛이 눈부신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아름다운 곳에 정착해서 살기로 마음먹는다. 당신은 그 넓은 들판 한가운데 땅을 사고 직접 설계를 해서 꿈의 집을 짓기 시작한다. 집이 드디어 완공되고 당신은 거기서 살게 된 것에 매우 들떠 있다. 당신은 넓은 들판과 밝은 태양빛과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집에 홀딱 반한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 반면에 바깥의 낯선 광경과 소리가 점점 불편해지자 당신은 집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문과 셔터를 완전히 닫아거니까 그것이 마치 요새에 들어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괜찮은 느낌이다.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해서 바깥 세상을 완전히 잊고 살게 만든다. 셔터와 블라인드는 감쪽같이 닫혀서 마치 벽에 걸린 그림처럼 아늑한 느낌을 주었으므로 당신은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열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게끔 되어버린다. 그것들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잘 닫고 불을 끄면 완전한 암흑 세상이 된다. 하지만 당신은 불을 절대로 끄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전구가 수명이 다 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제야 자신이 처한 공경을 알아차린다. 교체할 여분의 전구가 없고 마지막 남은 전구가 수명을 다하면 당신은 완전한 암흑 속에 놓일 상황인 것이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지경이 된다. 시간이 감에 따라 아름다운 태양빛이 비치는 들판에 대한 기억조차 마음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유일한 위안은 집이 주는 안정감뿐이다. 이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조차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자신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것만이 자신을 간신히 추스리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이다. 빛이 없어서 책 읽기와 글쓰기도 중단했다. 그곳은 어둡고 당신도 그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공경을 잘 아는 관리인이 당신을 창고로 부른다. 당신은 거기서 본 곳에 놀란다. 그저 흔들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비상전등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다. 관리인은 벌써 그중 하나를 흔들어서 창고 안을 환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당신은 관리인과 함께 집안의 빛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읽어내는 일에 착수한다. 방마다 장식을 달고 잠들 때까지 빛이 환하게 비추도록 한다. 어느 날 당신은 서재에서 어떤 책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는 일광욕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빛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당신이 아는 유일한 빛이란 양초와 비상전등에서 나오는 인공의 빛일 뿐이다.
그렇게 많은 빛을 어떻게 하염없이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은 집안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빛은 기껏해야 당신이 집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전부이다. 거기서 하도 오랫동안 살아서 당신의 모든 희망과 꿈과 사상과 믿음은 그 어두운 집 안의 생활의 근거에 있다.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구축해 놓은 삶을 유지하는 것만이 당신의 온 우주이다. 그 신비로운 책을 계속 읽자니 자연의 빛 속으로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그것은 스스로 빛나는 없는 곳 없이 동시에 모든 곳을 비추는 빛을 묘사하는 것 같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끊임없이 비추는 빛이다. 이것을 이해할 만한 기준이 없기는 해도 그것은 당신의 깊은 속의 무언가를 건드린다. 그 다음에 그 책은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벽 너머로 가는 것 말이다. 사실 그 책은 당신이 어둠을 피해 쌓아 올린 세계에 집착해서 빠져있는 동안은 집이라는 경계 너머에 있는 풍부한 자연의 빛을 결코 알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 안에다 구축해 놓은 것에 그토록 매달려 있는 한 어떻게 밖으로 나가볼 생각이나 하겠는가? 이 비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우리의 의식, 우리 존재의 인식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인공으로 완벽히 차단된 곳에 살고 있다. 그곳은 사면이 벽과 바닥과 천정으로 막혀 있다. 그곳은 단단히 막혀 있어서 자연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유일한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다. 스스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둠이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장식하느라 날마다 바쁘다. 거기에 뭔가를 가져다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빛을 차단한 그 집에서 최소한 작은 불빛이라도 만들어내려고 말이다. 그 광경은 이렇다. 당신은 자연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채 집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집은 환한 빛이 내리쬐는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있다. 그런데 당신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을까? 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모든 빛을 차단하고 당신을 가둘까? 당신의 집은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다. 벽은 당신의 마음이다. 그것이 집의 정체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과거 경험이고 모든 생각과 감정이며 당신이 끌어다 모아놓은 모든 관념과 관점과 견해와 믿음과 희망과 꿈이다. 당신은 그것을 위아래 사방에 쌓아놓는다. 당신은 마음속에 특별한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끌어모으고 그것을 한데 엮어서 관념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산다. 이 마음의 구조물은 벽 저편, 자연의 빛으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생각의 벽은 너무나 두텁고 완벽하게 에워싸서 그 안에는 오로지 암흑밖에 없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온통 사로잡혀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계 너머로는 가보지를 못한다. 생각과 감정이 가로막고 있는 차단 지역에 다가가면 마치 10년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근처에 다가가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당신은 갈 수 있고 해방을 원한다면 실제로 갈 것이다.
당신은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님을 마침내 깨달을 것이다.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무한한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다. 당신이 빛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끝없는 어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로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로 가고자 할 것이다. 무한한 빛에 도달하려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빛의 막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벽을 넘어가야만 한다. 우리는 생각으로서 그 벽을 장식한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인조세계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올 수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생각의 집으로부터 한계없는 공간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뒤로하고 확장해 나가 무한한 공간을 품어 안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지었던 작은 집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도대체 왜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가를 의아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해방의 여정이다. 진정한 자유는 지척에 있다. 당신의 벽 바로 너머에 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빛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벽에 주목하라. 깨달음을 얻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깨달음의 빛을 가리는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또 무슨 짓이란 말인가? 그저 나날의 삶이 당신이 붙들고 있는 벽을 허물어 주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당신의 요새를 보수하고 지키는 일에 팔을 걷고 나서지만 마라. 무수한 별빛이 대양 한가운데 서 있는 생각의 집을 상상해보라. 그 집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당신의 의식이 한정된 경험의 인조광을 벗어나고자 날마다 몸부리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의식이 스르르 놓여나서 언제나 있어왔던 그 빛 속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제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라. 깨달음이라고.